오늘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흔히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답 찾기와 해답 찾기입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이전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시대에는 정답 찾기가 중요했고, 또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는 해답 찾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정답 찾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인류가 2000년 동안 정답 찾기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예 몸에 배어 있고 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경쟁 우위 시대잖아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기를 위해서 달려나가고요. 그래서 정답을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 행동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운전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을 이 교통 서비스 혁명, 운전, 자동차 산업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은 운전 면허를 일찍 땄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따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훈련소가 끝났는데 사회 면허가 있는 사람 그랬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있고, 그래서 무엇까지 했냐면 저는 이제 카투사니까 미군 무대에서 로데오 경기라고 있습니다. 로데오 경기는 뭐냐면은 말 갖고 하는 로데오 경기처럼 운전병들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정확하게 운전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려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군대 차량을 중심으로 하니까 온갖 경우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탱크를 올리려고 기름 탱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운전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군대는 트레일러도 많이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전 방법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그 당시에 8권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지 그 큰 매뉴얼을 다 공부하고 운전에 대한 모든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운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운전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운전을 하면은 시내에서 신호등이 한 5개 정도가 보입니다. 5개를 보고 저 앞에서부터 빨간불로 바뀌면 지금부터 속도를 줄이죠. 그리고 앞에 차가 막힌다 그러면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주위에 운전을 살펴보면은 거의 90% 운전자들이 무조건 달려갑니다. 앞에만 비면은. 앞에가 빨간불로 바뀌던 무조건 달려가거든요. 요즘은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 아니면 시내에서 간선도로에서 어리처럼 막힌다 그러면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파란 줄로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앞에 빨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차가 막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90%의 운전자들은 무조건 달라가죠. 그리고 급정거를 합니다. 이렇게 운전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산업화 시대까지 2000년 동안 인간은 경쟁에 익숙해 있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경쟁에 이긴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습관적으로 무의식 속에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가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누가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죠. 환경 변화에 적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답 찾기와 해답 찾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거, 그건 정답 찾기죠.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제일 빨리 가느냐. 거기에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구분하는 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 정시냐 수시냐를 갖고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정시는 정답 찾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뭐 이의가 없죠. 성적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고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수시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학 이 과에 누가 제일 적합한지를 찾는 거니까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 교수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다 찾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사실은 가장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빠르면서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되 주위 교통 여건과 또 다른 차들의 운전 상황을 보면서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활용하고 주위도 활용하면서 또 신호등도 멀리 보면서 내가 가장 적합한 그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해답 찾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정답 찾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했고 지금 학교에 와 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조직, 오래된 조직일수록 정답 찾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 비즈니스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옳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정확한 답을 하나 찾는 것이죠. 해답은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문제에서 공식을 이해하고 그걸로 공식에 의해서 여러 상황의 응용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해답풀이고요. 정답은 우리 사지선다형에서 많이 해봤죠. 사지선다형이 단적으로 정답 찾기를 보여주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도를 주고 이 루트로 여기까지 가라고 그러는 게 정답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예전에 차량의 그 자동차에서 설치한 내비게이션이죠. 아예 그 차량에 돼 있는 그것은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안 하고 원래 거기에 프로그램 된 대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맵이나 T맵은 그때 교통 상황이나 공사 현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회 도로를 안내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이 T맵, 카카오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라 그러죠. LBS, 리치 기반 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사실은 제가 카카오 맵이나 T맵을 사용하면서 아직도 이 맵들이 멀었다는 것이 해답 찾기, 정답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길로 1분만 빠르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같은 맵을 쓰고 그리고 그 맵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빠르지만 차량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쪽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그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10km를 가는데 만약에 이 길이 1분이면 빠르다. 그러면 원래 주 간선도로 다니던 행도로 가는 게 빠른지 우회가 빠른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답을 찾아야죠. 그건 이제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은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준을 10분 거리면은 1분까지 차이는 주행도로로 가는 게 확률이 높다. 데이터 변화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답 찾기라고 합니다. 해답 찾기에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이제 요즘 챗GPT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 내추럴 랭귀지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제일 많이 충격 준 것은 2016년에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긴 거잖아요. 이제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바둑은 19줄 361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지 많습니다. 거기에 흑과 백이 교대로 놓으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얼이니까 우리 공학자들이 쓰는 계산기 있잖아요. 복잡한 계산한 그 계산기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옛날 정답 계산하듯이 1 플러스 1은 1,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둔다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고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요. 알파고는 어떻게 하냐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답을 흑과 백에 의해서 어디가 정답일까를 찾아서 그걸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은 그 부분에서 최고죠. 근데 이제 알파고는 인공지능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둡니다. 두면서 이게 항시 흑과 백이 교대로 두니까 그 먼저 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둘 경우에 승리 확률이 제일 높은가?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60%. 여기 두면, 이 점을 두면 60%다. 여기에 두면 59%다. 여기에 보면 40%다. 그러면 60%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파고 둘이 계속 두면서 그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해답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답 찾기는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그때그때 어떤 경우의 수가 제일 확률이 높은 방법인가? 이걸 찾는 게 해답 찾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혁신에서 첫 번째가 호기심. 호기심은 당연한 거.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의심을 갖는 거라 그러고 혁신이 안 되는 것은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무조건 혁신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어제의 해답이 오늘 해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특히 고객에 바뀌거든요. 고객은 끊임없이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기술 경험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바뀐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면은 그게 이제 네트워크 성질 때문에 그러죠.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는 이 노드라 그러죠. 각 점들이 연결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 n개가 연결됐다고 n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개가 연결됐다고 10개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 네트워크 효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 막 연결되는데 전체 현상에서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창발성을 전체 조직에서 하위 조직에서 없던 유형이 나오는 것을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어렵고 이렇게 연결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원래 노드에 갖고 있던 성격과 다른 전혀 상황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창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창발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는 계속 노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를 합니다. 우리 생태계가 진화하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는 노드는 계속 적응을 하고요. 적응을 하면은 거기서 다시 성장하고 성장과 진화와 적응이 이 연결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창발 현상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나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의 뉴노멀.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 지금 저 성장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이 디지털 시대 뉴노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서로 알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전에 제가 또 주제로 설명드렸던 충분함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나프의 원칙.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함의 원칙은 뭐냐면요. 90점만 넘으면 된다는 것이죠. 90점이 안 넘으면 안 됩니다. 90점은 넘어야 되는데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는 정답 찾기였죠.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맞아도 91점, 92점, 93점 더 정확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은 90점만 넘으면 그 노력은 큰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여러 상황 변화에 맞추는 그 적응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충분함, 90점을 넘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더 정확성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를 주위 변화, 환경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내가 우리 제품 서비스의 질을 90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고객의 마인드, 고객의 생각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답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에 어떻게 도입되는지는 이제 스타트업을 보면 아시죠?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표본이잖아요. 그 스타트업이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원래는 이제 무어 박사가 인텔을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는데 우리가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원칙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제 고객 개발 방법론이 전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의 오너 매뉴얼이라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이라는 책을 냈죠. 여기서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만들어진 이슈적인 조직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이슈적인 조직이라는 것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슈적인 조직에서 그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기존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렇게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든 일시적인 조직입니다. 스티브 블랭크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고객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의 이런 경제 이론 사상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에릭 리스라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에릭 리스도 이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일시적 조직이라고 할 때 반복과 확장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반복과 확장이 해답 찾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다시 도입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반복과 그것이 확장이 가능한 모델, 이 과정을 해답 찾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지식 기반, 상상력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해답 찾기가 기본입니다. 해답을 찾으면서 계속 확장을 어떻게 해갈 건가.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렇게 해가다가 확장 모델이 안 보이면 접는 겁니다. 중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중단할 확률이 무지 높죠. 거의 90%가 중단을 합니다. 10%만 확장 모델을 찾아서 가는 거고요. 이 모델은 뭐냐면요.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은 해답 찾기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도 작은 기업이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중소기업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 모델이죠. 자본과 토지와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생산을 하면서. 그래서 확장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답 찾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이 202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존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은 사실 영향이 큽니다. 역량이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답 찾기 모델로 가는 것을 그 모델을 찾아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찾기에 익숙해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
해답 찾기 모델로 변환을 할 건가?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몇십만 명이고요. 이분들은 정답 찾기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정답 찾기입니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답 찾기 모델을 바꿀 것인가? 이것은 중소기업 스스로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중소기업 그 정답 찾기 모델에 들어가 있던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 해답 찾기 모델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인지 그 중소기업부가 아주 중요해지죠. 이런 모델이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이 모델을 정답 찾기에 익숙한 기업가들이 어려우냐면요. 이 해답 찾기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협력 업체, 그죠? 보통 물류 생태계라고 그러죠. 서플라이 체인, 생태계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협업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개방성, 그러니까 협업과 개방성을 위한 이 운영자들의 헌신, 사회와 경제, 나야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조직체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 대한 헌신, 이런 사명감, 이것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야 이 해답 찾기 모델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답 찾기에 익숙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학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실은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트렌드만 쫓아갔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그런 기업이나 정부 쪽이나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 해답 찾기 모델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운전을 그렇게 빨리 가는 걸로 정답 찾기를 하지 말고 여러 주위 상황을 한번 둘러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여러 데이터를 들 수 있으면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열심히 활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은 어디 가는지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운전하는 해답 찾기 방법을 연습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해답 찾기의 기업의 모델은 성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서비스 모델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객이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성장이 지속성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장과 지속성이 이 해답 찾기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보통 인클루전이라고 하죠. 포괄적 수용성. 누구나 포함할 수 있는 적과도 협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포괄성. 이 모델에 익숙하는 것도 중요하죠. 해답 찾기에. 이 해답 찾기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좁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다. 이렇게 하지만 이 패러다임 전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구개발, 보통 R&D라 그러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예전에는 R&D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보통 학습과 성장이라고 합니다. Learning and Development. 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정부나 L&D에 얼마큼 투자하냐가 앞으로 지속성을 갖느냐, 성장을 하느냐, 축소되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L&D 모델, 러닝 모델은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혁신 추진단장을 하면서도 첫 번째 과제를 이 러닝 앤 디벨롭먼트로 잡았거든요. 근데 경영진이나 구성원들이 이 부분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워낙 정답 찾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 러닝 앤 디벨롭먼트 모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R&D에는 익숙해 있는데 러닝 앤 디벨롭먼트, L&D, 학습과 성장의 모델이 이 해답 찾기 모델과 연결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지속성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해답 찾기는 공생의 관계다. 커뮤니티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용자 또 사회 관계 구성원들 우리의 커뮤니티 여러 사회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최차천 교수는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생태적 전환을 해서 원래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게 동물과 다른 건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신비오스 그렇죠? 신비오스는 이제 공생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금은 이제 호모 신비오스 공생의 인간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방법은 우리 개인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개인이 매일매일 생활을 해답 찾기,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로 패러다임을 이동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자꾸 내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해답은 여러 환경 변화, 거기에 나선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다. 그 최적의 방법론은 어제 맞았지만 오늘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가면서 내가 해답 찾기 모델에 적용되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이 나오든 기술이 아무리 바뀌든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도 뭐 챗GPT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해답 찾기에 익숙해지는 나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로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